이거 어제부터 계속 몇 명 돌파했다라는 식으로 수치적인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고 오늘은 3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빠르게 결론부터 전해드리자면 대한민국 임산부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했다는 이야기이며 그렇게 저출산이다 뭐다 난리 났다는 나라에서 드디어 출산율이 올라가고 있다는 소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가 어떻게 35만 명인지도 따져보자면 임신 상태인 여성을 뜻하는 임신부를 비롯해서 아이를 낳은 산모까지 포함한 게 임산부라는데 이러한 임산부의 숫자가 35만 명을 돌파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통계에 대한 집계기간도 살펴보면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보건소에 임신 신고를 했던 기준이라고 하며 같은 기간 전년 대비 16% 정도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출생아 숫자인데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올해 출생아 숫자가 매우 증가하여 무려 7년 만에 30만 명을 넘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 데이터처에서 발표했던 올해 1월 출생아 숫자만 봐도 26,916명이라고 전했는데 이것은 전년 동월 대비 11.7%나 증가했고 이런 흐름이라면 올해 합계 출산율이 0.9를 넘어설 수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 부분은 대략 여기까지 내용인데 물론 긍정적인 흐름인 것은 맞고 외국에서도 한국을 평가할 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나라라며 지적했고 2천만 명이 넘는 유튜브 채널에서도 한국은 왜 망해가나라는 영상을 업로드하며 이러한 저출산 문제에 대해 지적한 적도 있어서 출산율이 올라가는 상황 자체는 긍정적일 것입니다. 근데 이건 단순히 데이터 상의 흐름일 뿐이고 우리는 내부적으로 냉정하게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러한 흐름이 지속 가능한지 여부와 과연 한국은 아이를 낳기 좋은 환경인지 아니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지를 진단해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 임산부 35만 명 돌파라든지 전년 대비 출산율 증가라든지 이런 수치들은 냉정하게 말해서 착시 현상일 가능성이 높고 과거 팬데믹 사태로 인해 결혼이 미뤄진 사람들이 이제서야 결혼하고 출산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출산율이 잠깐 오르는 현상일 수 있습니다. 결국 구조가 개선되어 출산율이 올라갔다기보다는 결혼 인구가 몰렸기 때문에 반등된 것이라서 구조가 바뀌지 않는 이상 출산율은 언제든지 다시 하락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대중들의 반응만 봐도 여전히 부정적인 상황인 것이 그저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며 돈만 뿌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의료 문제라든지 집값 문제를 비롯해서 아이 키우는 환경은 여전히 최악이라는 평가가 많습니다. 물론 돈 있는 사람들은 해당되지 않는 내용일 테지만 우리나라가 돈 있는 사람들에게만 애 낳기 좋은 환경이라면 저출산 문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다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애 많이 낳으라고 난리를 치면서 정작 산부인과는 점점 더 부족해지고 여기에 소아과라든지 응급실 문제도 더해지니 이런 환경에서 무슨 애를 낳으라는 것인지 모르겠다는 반응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경제 상황도 한몫하고 있는데 나라의 국가 부채는 매우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저 돈 뿌리는 정책만 계속 펼치다 보니 결국 우리 미래 세대들이 이러한 세금을 모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오히려 아이를 낳는 것 자체가 죄가 되어버린 상황이 지속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영상을 짧게 마무리해보자면 임산부 얼마 돌파했다거나 출산율 증가했다는 데이터들은 사실상 일시적인 수치에 불과하며 이런 소식들에 그렇게 환호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상 본문에서도 전해드렸듯이 아이를 낳고 키울 수 있는 제대로 된 환경이라든지 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출산율 데이터는 언제든지 다시 꼬라박을 수 있고 우리 국민들이 바보도 아닌데 손해를 보면서까지 아이를 낳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지금 당장 내가 먹고 살기 바쁜데 여기서 무슨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할 것이며 여기에다가 아이까지 갖겠다는 것은 많은 청년들에게 무거운 부담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그만큼 나라 자체에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환경을 제대로 만들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이며 낳기만 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키울 수 있는 구조도 개선되어야 하고 당장 산부인과 문제라든지 여러 문제점들부터 해결해야 하고 말도 안 되는 집값 문제라든지 고물가 현상 등 해결할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출산 문제 해결한다면서 우리 국민들 세금으로 엄청난 예산을 책정하는데 매번 쓸데없는 곳에 낭비하듯이 예산을 사용하지 말고 정말 청년들이나 예비 신혼부부들의 고충이 무엇인지 제대로 파악해서 그들이 숨 쉴 수 있는 환경을 먼저 제공하고 나서 아이 문제를 긍정적으로 고민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걸 왜 이슈 정리하는 일개 유튜버가 진단하고 해결책을 제시해야 하는지 모르겠고 여기서 또 저출산 문제를 젊은 사람들이 아이를 갖지 않으니까 발생한다며 문제의 원인을 매번 우리 청년들에게 돌리지 않기를 바랄 뿐이며 이번 영상은 대략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